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때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위기에 처한 기술주, 바로 넥스틴의 사례를 통해 턴어라운드 투자의 세계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주식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와 위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엄청난 잠재력이 보이는데 최근 실적은 정말 끔찍한 주식. 이걸 보면 투자자로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부터 넥스틴의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우선 넥스틴이 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넥스틴은요, 반도체 웨이퍼 검사라는 아주 중요한 분야에서 미국의 독점을 깨뜨린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네,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과거에 미국의 KLA라는 거대 기업이 꽉 잡고 있던 다크필드 검사 시장에 넥스틴이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국산화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그냥 한 회사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전체가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아주 화려했죠.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 항상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이제 이 회사의 미래를 한순간에 어둡게 만들었던 그 극적인 반전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잘 나가던 넥스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투자자들의 기대를 산산조각내고 시장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그 결과가 이제 곧 공개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93.1%.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93% 넘게 곤두박지친 거죠. 시장에서는 이걸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실적 충격. 바로 이게 넥스틴을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은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핵심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돈을 잘 벌어다 주던 중국 쪽 매출이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꽉 막혀버렸어요. 둘째, 기대를 모았던 차세대 제품들의 매출이 생각보다 늦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에만 같은 곳에 일회성 비용이 크게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확 나빠진 거죠. 자, 이렇게 깊은 위기 속에서, 하지만 아시죠? 위기 속에서 영웅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조용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요즘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메모리 칩을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리는 방식인데요.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결함 하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첨단 검사 기술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넥스틴이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바로 넥스틴의 비밀병기 크로키라는 장비 덕분입니다. 첫째, 이 장비는 독보적인 기술로 막 휘어진 웨이퍼 위에서도 경쟁사는 절대 못 찾는 미세 균열까지 다 잡아냅니다. 둘째, 속도가 경쟁사보다 두세 배는 빨라요. 생산성이 확 올라가겠죠?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단독 장비가 아니라 전 공정과 후 공정을 모두 커버하는 토탈 솔루션의 일부라는 게 또 엄청난 강점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줍니다. 크로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보다 더 확실할 수는 없겠죠? 전 세계 1등 HBM 회사가 쓰던 장비를 싹 다 버리고 100% 넥스틴의 크로키로 바꿨다? 이건 그냥 좀 더 좋은 장비가 아니라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좀 명확해졌죠? 한쪽에는 끔찍한 현재 실적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눈부신 미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팽팽한 대립구도 속에서 투자자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성장 동력, 즉 좋은 쪽을 보면 크로키 말고도 ASP라는 차세대 장비가 있고 미래 HBM4를 위한 엑스레이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그러니까 리스크를 보면 미중 분쟁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있고 또 주가가 오르면 팔려고 대기 중인 물량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좋은 계획들을 정말 돈 버는 걸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실행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전문가들은 이 주식에 어떻게 접근할까요? 이제부터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구체적인 주가와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자산가치 대비 주가를 보여주는 PB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넥스티는 글로벌 최강자인 KLA나 직접적인 경쟁사인 캠텍에 비해서 이 숫자가 현저히 낮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싸게 평가받고 있다. 즉 계획대로만 잘 풀린다면 주가가 오를 공간이 충분하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석에서는 몰빵 투자 대신 아주 신중한 단계별 접근을 제안합니다. 먼저 현재 주가에서 30% 정도만 들어가고 혹시 주가가 7만 원 아래로 조정을 받으면 그때 40%를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4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회복 신호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30%를 투입하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죠. 모든 투자에서 리스크 관리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분석가들은 바로 이 6만 5천 원을 아주 중요한 기준선,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 가격 밑으로 쉼없이 뚫고 내려간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흔들린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그때는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잘 올라갈 경우 이 8만 5천 원 부근이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막혔던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저항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쯤에서 수익의 일부를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최종 목표 주가는 바로 9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2026년에 실적이 예상대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넥스틴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았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적정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넥스틴이라는 한 기업을 통해서 추락한 기술주를 어떻게 분석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틀을 살펴봤습니다. 최악의 실적과 최고의 기술력, 이 사이에서 주가는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직접 2026년의 결과를 예측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